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었던 저만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웠던 지난 여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막막한 기분이 되고는 합니다. 그럼 숨겨놓았던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살아가는 이 집, 이 공간에서 저는 마치 공기처럼 존재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족들을 위한 밥을 차리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 일어나고, 자식들이 아침을 먹을 시간에 맞춰서 주방으로 옵니다. 하루의 시작은 항상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처럼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듯 얼굴을 찌푸린 남편이 들어옵니다. 김치찌개는 싫어? 오늘 뭐 해줄까?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없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계란 후라이가 빠졌잖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밥을 차려놓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던 제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은 아무 의미가 없이 치워야 했습니다. 그래, 지금 바로 할게. 남편은 언제부터 저렇게 무미건조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하는 말은 단지 음식을 내놓는 것에 불과하고 그가 하는 대답은 그저 제가 밥을 준비했음을 인정하는 의례적인 답변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떠난 후에도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흔적들을 정리했습니다. 깨끗이 닦아낸 그릇들 위로 흐르는 물방울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내 존재의 이유는 뭘까? 등 스스로에게 매일 같이 물었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매일 아침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속에서 저 자신을 잃어가는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를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식탁 위에서 밥만 먹고 무심하게 나가버리는 남편과 각자의 방에서 게임과 스마트폰에만 빠져있는 자식들이 마음속의 허함을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챙겨도 남편과 자식을 저를 제대로 봐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머리가 크면서 제게도 소홀해졌습니다. 아들 지우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아침을 차려주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대충 먹고 나갔습니다. 엄마, 오늘 시험이니까 고기 좀 구워줘. 그러고는 저를 향해 한마디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뭘 해주든 뭘 희생하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에게 고마운 것도 걱정조차 없는 남편과 자식들.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저 제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하나의 의무처럼 대하는 가족들. 딸 미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밥을 먹는 미나를 보며 제가 밥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도 딸아이는 저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나야, 오늘 뭐 할 거니? 제가 물어봐도 딸은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좀 더 자면 안 돼? 아이의 말에는 아무런 감정도 배려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제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귀찮아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그 정도의 질문을 건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줘도 제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계속해서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그들이 집을 떠나면 다시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반복되는 삶. 이 집에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그냥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기분이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듯이 저는 기분이 울적하고 침울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늦게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언제부턴가 야근이 잦았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려 평생을 고생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늦는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무엇을 하고 돌아오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너무 바쁜 것 같은데 과로하면 어쩌지? 걱정도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남편에게 무언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왜였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야근이 두 번으로, 두 번이 세 번으로 바뀌고 마침내 외박이 시작되던 날에는 아주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남편 몰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그만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젊어 보이는 여자와의 문자 그리고 사진들. 제가 느꼈던 이상하고 불편한 감정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은 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집에서 보살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렸고 저를 외면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참고 살아왔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제가 그에게 물어보았자 그는 아마도 평소처럼 제 눈을 피하고 아무것도 아닌 척 변명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고요. 저는 그 사실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저를 배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제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모든 것을 제 안에 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제 평생을 희생해온 가정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제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숨기고 참고 살아도 결국은 제 희생의 결실인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허하고 괴로워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걷고 또 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 우연히 새 것 같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성인 피아노 학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다 본 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매일 그곳을 지나며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채워넣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음악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피아노 같은 거 말야. 그리운 이름처럼 제 안에 깊이 묻혀있던 꿈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왜 피아노를 포기했을까요? 언제부터 제 안의 음악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린 시절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던 마음은 지금도 제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꿈을 무시해왔지만 가정을 돌보는 일이 저의 유일한 임무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번에는 무시하지 않고 싶어졌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서도 저는 그저 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제 꿈을 묻어두었던 제가 가여웠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가정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만의 꿈을 찾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결국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을 예약하고 수업을 기다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마음만은 그저 한 명의 학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 자신을 찾고 싶은 욕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가장 밝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무겁게 짓눌린 마음을 청소하듯이 말입니다. 걸음은 자연스럽게 어제 보았던 피아노 학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걷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 건물 앞에 서서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저희 삶은 어떤 식으로든 바뀔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새 페인트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앳된 목소리로 동요를 부르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마치 제 잃어버린 유년 시절의 한 조각을 되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벽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피아노 앞에 선 학생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환한 얼굴이 제게는 무척 낯설었지만 행복한 기운은 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안쪽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하지만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깊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수업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왠지 모르게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등록했어요. 어릴 때 잠깐 배웠는데 다시 배워보고 싶어서요. 남자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말을 경청해 주었습니다. 시선은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살짝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게 피아노 학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거쳐간 이야기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음악을 찾은 일화들에 대해서도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음악에 대한 진지한 열정과 함께 사람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곡을 좋아하실까요? 꼭 피아노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른 악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남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피아노만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가 다른 악기에 대해서도 물어보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린 시절 가수의 꿈을 꾸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던 상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꿈을 너무나도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실은 어렸을 때 노래를 좋아하긴 했습니다. 어릴 때 노래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는 못했어요. 저의 대답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 의자 하나를 권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판단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공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아노도 노래와 같습니다. 수강생님도 자신만의 노래를 찾고 싶으셔서 피아노를 배우고 싶으신 걸까요? 그의 첫마디에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자식들의 무관심,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부르고 싶은 노래조차 부르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의 표정과 목소리는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그는 제게 어떤 대답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읽어주고 저희 내면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제 삶에서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제대로 이해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히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래를 찾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저의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그 목소리를 다시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윤상훈이었습니다. 윤상훈 선생님은 제 수업 첫날 피아노가 아닌 노래를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왔는데 왜 노래를 먼저 배워야 하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제게 피아노를 치기 전에 먼저 저의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목소리가 저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그 감정을 먼저 풀어내야만 진정으로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손을 잡고 피아노 의자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피아노에 앉아 낮은 소리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소리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은정 씨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용기를 내어 아주 작은 소리로 소리를 내보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바닥에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소리처럼 약하고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소리를 키워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격려에 힘입어 조금씩 소리를 키웠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갈라지고 음정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희 목소리 자체를 소중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동요들을 부르게 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은 노래였습니다. 저는 너무 오랜만에 불러보는 노래여서 가사도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노래를 부르며 피아노를 치자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순수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엄마와 함께 피아노를 어설프게 치며 노래를 부르던 기억과 친구들과 들판에서 뛰어놀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떠오르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중한 추억들을 잊고 살았는지, 얼마나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깨달아서였습니다. 은정 씨, 노래는 그저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피아노도 그렇습니다. 은정 씨는 그동안 너무 많은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감정들을 노래와 피아노로 풀어내세요. 그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제게 손수건을 건네며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감정이 다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수업을 통해 노래를 부르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것이 어색한 일이 아니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오히려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리고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 저희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를 만나 노래와 피아노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동요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가요들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점차 저희 목소리를 되찾아갔습니다. 저희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억눌리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며 저희 상처를 하나씩 치유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의 배신감, 자식들의 무관심에 느꼈던 서운함,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느꼈던 공허함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저에게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저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는 것처럼 제 안의 상처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정 씨, 이제 피아노를 배우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피아노를 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되찾았고 저의 감정을 이해했으니까요. 저는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건반 위를 오가는 제 손가락은 아직은 어설펐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도 편안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 손을 잡고 제가 원하는 곡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분은 저희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저의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았습니다. 윤상훈 선생님과 수업을 시작한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가는 날이면 저는 마치 세상에 저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저의 얼굴은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칙칙하고 우울하고 억눌렸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저의 변화를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늦은 밤에 돌아왔고 때로는 외박을 알렸으며 저에게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저만의 작은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거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희 마음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옆에 놓인 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은 윤상훈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음악 이론 책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음악의 세계에 푹 빠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고 그의 무관심에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당신 좀 달라진 것 같아.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저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관심보다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나한테 뭘 그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혼자서 뭐 하는 게 많아 보여. 그의 말에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그 변화의 이유를 궁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 달라진 행동을 관찰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희 삶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저 또한 더 이상 그의 관심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은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윤상훈 선생님과의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노래와 피아노를 배우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던 저의 손가락은 이제 피아노 건반 위를 조금씩 자유롭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의 실력 향상을 보며 기뻐했고 저에게 진심으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칭찬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은정 씨는 음악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세요. 특히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 어린 칭찬을 들어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저희 음악에 대한 진지한 열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희 상처를 치유해 주는 의사이자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주는 안내자였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치 젊은 시절의 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그분을 향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어떤 로맨틱한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의 스승이었고 저는 그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저에게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저의 꿈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삶은 여전히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제가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못 본 척 모르는 척 참을 수만은 넘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특히 아들과 딸을 생각하면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자식들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저의 행복과 자식들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강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윤상훈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저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았고 저의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저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훈 선생님과의 관계가 저에게 행복을 주었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혼란은 제 마음속에서 더욱 깊은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윤상훈 선생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행복과 함께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의 삶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무관심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외도 상대부터 걸려온 전화번호가 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그의 외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애써 외면했던 현실이 다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여자와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억눌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내밀자 그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보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긴 뭐야?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후회보다는 체념과 무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더 이상 어떤 감정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글쎄, 무슨 말을 해야 해? 제가 그를 사랑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저는 이 말을 오랫동안 연습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충격이 있는 것도 같았지만 슬픔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원한다면 그렇게 해.
그의 대답에 저는 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에게 버려진 채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윤상훈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혼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희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 어떤 조언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은정 씨, 잘하셨습니다. 이제 은정 씨의 삶을 사세요. 은정 씨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세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저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저의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고, 저는 그에게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의 꿈을 위해, 저의 삶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오랜만에 제 삶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윤상훈 선생님은 저에게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준 존재로 남을 것이지만, 저는 모두에게서 독립하여 저만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저의 힘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저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남편의 아내, 자식들의 엄마, 그리고 시댁의 며느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김은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의 거실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피아노를 놓았습니다. 윤상훈 선생님과의 수업을 통해 저의 꿈을 다시 찾았고, 이제 그 꿈을 저의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피아노를 쳤습니다. 건반 위를 오가는 제 손가락은 이제 더 이상 서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곡들은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쁠 때는 밝고 경쾌한 멜로디를, 슬플 때는 잔잔하고 감성적인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윤상훈 선생님과의 관계는 이제 저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스승이자 저의 상처를 치유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했고 그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더 이상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저의 힘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었고, 저는 그 선물을 온전히 누리고 싶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와 관심사를 하나씩 실현해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요리학원에 등록하여 새로운 요리들을 배웠고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에 가입하여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색했지만 음악이라는 공통된 관심사 덕분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은정 씨,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저희 합창단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합창단 단원들의 따뜻한 환영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저희 목소리가 모두에게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합창단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잃어버렸던 저희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아들과 딸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희 달라진 모습에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딸 미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자유로워. 그래서 그런가 봐. 저희 말에 미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지훈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희 삶을 존중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로부터 독립하여 저희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저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저의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꿔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지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언젠가였지요. 때를 생각하면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막막했던 잔상들은 이제 모두 사라지고 맑고 깨끗한 아침 햇살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사연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른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후의 낭독 인생이었습니다.